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이제 아이들에서 요즘 체중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만 관련돼서 올 수 있는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 지금 이 그림 보이시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갔던 사람이라 그래요. 485kg. 상당히 많이 나가죠. 또 이번에 뭐 생방송에 어디 쇼에 나왔던 아이라 그러는데 미국에서 90kg 나가는 5살짜리 여자아이. 이런 경우는 상당히 극단적인 경우세요. 그런데 실제로 저도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비만한 아이들을 점점 많이 보게 되거든요. 통계상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비만의 유병률이 서너 배 가까이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면서 이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만만 느는 게 아니라 성인병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인병 하면 정말 어른에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이들도 올 수 있는 대사증후군이라는 개념으로 더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일단 비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비만, 과체중. 자, 우리 몸을 보면요. 물이 60% 가장 많죠. 나머지가 뭐 근육을 이루는 단백질이라든지 뼈를 이루는 뭐 칼슘염 같은 건데, 그거를 제외하고 많은 부분이 지방이에요. 그런데 지방이 정상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이런 상태를 저희가 비만으로 판정해요. 예를 들어서 물이 많이 늘면은 부종. 예를 들어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근육이 늘죠. 그래도 체중이 늘어요. 그런데 똑같이 체중이 늘었는데 지방이 많이 는 상태를 비만이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만에서 체중 관리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체지방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을 평가를 할 때 비만 판정도 해야 되고요. 비만 정도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 비만 정도 평가에는 비만도를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흔히 체질량 지수라는 걸 요즘 더 아이들한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을 모두 다 이제 점검을 했더니 그 중에서 끝부분에 해당되는, 그래서 85에서 95 백분위수 사이에 체질량 지수를 보이는 아이들은 과체중, 95 백분위수 이상 아주 뚱뚱한 아이들은 비만, 이렇게 판정을 하는 개념이세요. 근데 체질량 지수를 하면은 체지방도 반영을 해주고 비만과 관련된 합병증, 성인병의 위험성도 반영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비만도 아이를 이제 봤을 때 상반신 비만이 있고요. 하반신 비만이 있는데 이 둘 중에서 건강에 더 안 좋은 형태는 상반신 비만이라고 그러죠. 상반신 형태 중에서도 내장지방이 증가하는 형태. 그래서 우리 아이가 체중이 좀 느는 것 같다. 예전에는 그냥 우리 아이 뭐 장문감이야, 정말 건강해 보여라고 생각했더라도 지금은 우리 아이가 비만이 아닌가 먼저 의심을 해보고요. 만약 그렇다면은 어디에 살이 쪘는지 한번 더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이 찌면 무엇이 문제일까? 단지 뭐 살찌는 것 자체, 그 자체보다도 이 살이 쪄서 생기는 합병증이 더 문제가 되겠죠. 자, 내분비계 합병증, 뭐, 그래서 이제 잘 들으셨다시피, 뭐, 고인슐린 혈증, 인슐린 저항성, 이것이 성인병과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뭐 고혈압이나 당뇨, 당내성장애, 지질대사 이상, 이런 그런 관련이 있다고 그러는데, 고인슐린 혈증이 많이 들고요. 당뇨 위험성도 높아지고요.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위험성도 높아지고요. 또 소화기 계통으로는 지방간이 생기고 지방 간염으로 진행하는가 하면은 담석이 더 생길 수가 있고 위식도 흉류나 변비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형외과에서 보는 병인데 비만 때문에 관절이 아프거나 뭐 수술을 받거나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관절염, 통풍, 요통, 관절통,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살이 쪘는데 자꾸 아프다고 그래요. 그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이제 호흡기계 쪽으로 아이가 코를 곤다든지 아니면 수면 무호흡증, 잠자다가 갑자기 코를 고는 듯 하는데 숨이 멎는다든지, 그래서 학습에 장애를 받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천식의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고혈압 위험성이라든지 동맥경화증 위험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나중에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성이 아주 높다 그래요. 또 살찐 것 자체만으로도 뇌압이 올라가서 두통이 오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피부에 변화가 생기기도 해서 아이가 어떡해요 하고 이제 하소연하기도 하고요. 또 불임이나 암의 위험성, 사망의 위험성이 무척 높아진다고 그러죠. 이렇게 비만은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뭐 그런 육체적인 질환부터 시작해서 이런 심리적인 문제, 자신감 결여, 우울증까지도 일으키는 정말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아이가 비만일 때는 한 60에서 70% 정도는 성인기 비만으로 갈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일단 가게 되면은 더 그러니까 비만 정도도 심하고 비만 합병증도 더 심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일단 합병증이 생겼을 때 체중을 조절한다고 시도를 하면 좀 좋아진다 하다가 조금만 방심해도 다시 더 악화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비만은 평생 건강을 관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체중 관리를 시작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관리를 하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지 그런 문제점을 해결을 해주겠죠. 왜 살이 쪘을까? 첫 번째는 음식이에요. 많이 먹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갖는 것, 식사 습관을 갖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운동입니다. 운동을 안 하고 몸을 안 움직이고. 세 번째 제가 작은 걸 실었었죠. 자, 유전이나 내분비질환은 아주 드문 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 원인을 가지고 보시기보다도 이런 흔한 원인을 가지고 체중 관리를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사실 오늘 왔더라면 제가 이 질문을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 아이가 밥을 일단은 많이 먹는 편인지, 한 그릇 먹고 나서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닌지. 자, 예전 같으면 우리 아이 정말 식욕도 왕성하고 너무 건강하구나 생각하겠지만 이제는 우리 아이가 너무 많이 먹는구나 라고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침을 안 먹고 대신에 점심 학교에서 급식을 많이 먹거나 저녁을 잔뜩 먹어요. 이러면 당연히 살이 쪄요. 그래서 저녁에 많이 먹는 습관은 좋지 않다는 것도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야식. 저녁에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늦게 오시면서 뭐 통닭이라든지 그런 야식을 시켜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때 먹는 음식은 다시 다 몸에 축적되는 거죠. 그래서 살찌는 원인이세요. 그래서 야식은 금물. 자,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을 먹을까?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 조절하라는 얘기가 식사량을 줄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적어도 3번 식사하고 더불어 간단한 저희가 이제 권장하는 간식 정도만 보내지 하루에 3번, 4번 뭐 배가 고프니까 저녁에 늦게 10시, 11시에도 또 한 번 더 끼니를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으세요. 그리고 한 번 식사하는데 걸린 시간 요즘 좀 많이 빨라졌죠. 그래서 뭐 시간이 아깝다 보니까 좀 빨리 먹는 경향인데 이것도 좋은 습관이 아니세요. 또 가족들이 외식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외식을 할 때 의외로 뭐 패스트푸드, 패밀리 레스토랑 아니면 뭐 치킨을 먹는다든지 중국집에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좀 편중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살이 찌는 원인으로 과식을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많이 먹으면은 그만큼 우리 몸에 쌓아놓기 때문에 자, 비만의 원인이다. 그리고 잘못된 식사 습관. 자, 불규칙하게 먹고 한꺼번에 많이 먹고 빨리 먹고 편식, 기름기 많은 음식을 많이 먹고 또 배가 안 고파도 습관적으로 계속 놓고 먹는 경우. 텔레비전 볼 때 옆에다 음식 먹고 놓고 먹는 습관 아주 안 좋죠? 그리고 기름기 많은 음식이나 물 대신에 콜라, 사이다 아니면은 기타 스포츠 음료 같은 음료수를 먹는 습관도 살찌는 습관으로 아주 대표적인 경우세요. 그리고 패스트푸드라든지 단 음식들, 그리고 시식코너 다 돌아다니면서 음식이 보이는 대로 먹는 경우, 그리고 밤에 늦게 먹는 거. 이거 모두 다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으로 가볼게요. 아이가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운동을 할까요? 자, 전혀 안 한다. 한 번, 2번. 실제로 저희가 권장하는 운동 횟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사실 학교, 학원 이런 데 생활이 치이다 보니까 운동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는 것도 많이 둔해져 있는데요. 그나마 시간이 남으면 아이들이 텔레비전, 컴퓨터 앞에 앉아있기 마련이거든요. 보고에 따르면은 하루에 2시간 이상
텔레비전을 보면은 거의 비만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텔레비전 시청은 아무리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비전, 컴퓨터가 주 요인이고 운동을 안 해서 또 비만 합병증이 생기는 거고요. 잘못된 생활 습관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운동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집에서도 그냥 누워만 있거나 앉아만 있어요. 아니면 학교나 학원 갈 때 걷지 않고 반드시 차를 타고 다녀요. 집이 높지도 않는데도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항상 타요. 아니면 집안일, 하기 싫어서 꼼짝을 안 하고 집안일을 거들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컴퓨터 게임 너무 좋아해서 그 앞에 앉아있거나 하는 습관은 일단은 체중 관리를 위해서 근절해야 될 습관이에요. 그리고 사실 아이가 비만일 때 가족분들의 비만이 있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생활 습관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래요. 보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같이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거꾸로 나가서 원인을 알았으니까 치료를 해야겠죠. 살이 찌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절을 하려면 당연히 식이요법, 운동, 생활습관 개선 이 세 가지가 병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살이 쪘으니까 약 좋은 게 없나? 아니면 더 확실한 어떤 쉽게 하는 방법이 없나? 이거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사실 이제 지름길이 좋은 건 꼭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체중 관리는 식사, 운동, 생활습관 개선을 천천히 꾸준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는 체중이 많이 나가든 적절한 체중이든 상관없이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한다. 자, 우리 가족이 너를 사랑한다. 이런 확신을 항상 심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어떤 체중 감량을 위해서 한 달에 걸쳐서 7kg를 빼겠다. 이런 너무 높은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도 그냥 천천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안 좋은 생활 습관을 없애고 좋은 생활 습관을 몸에 배게 하도록 한다는 거를 목표로 하고요. 부모님이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천천히 교정을 해야 되고요. 의사의 진찰을 받는 건 중요하지만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상당수에서는 체중을 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체중은 그대로 대신 키는 자라게 하고. 단 아이가 이미 이제 성장이 다 끝났어요. 성장 완료됐거나 아니면 비만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다고 판정을 받은 아이들 아니면 고도 비만아 이런 경우에는 체중을 빼도 된다고 하는데 단 그 속도도 천천히 한 달에 많아도 한 2kg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아에서 체중 관리를 하는 방법은 어찌됐든 꾸준하게 천천히 이건 제가 자꾸 반복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원칙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사 조절은 앞에 다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생활 식습관과 그리고 과식하는 습관을 없애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단지 너 적게 먹어. 양을 막 줄여서 다이어트를 하자. 이게 아니라 단 음식, 단맛이 많이 나는 음식, 설탕, 아니면 음료수 이런 걸 줄이고 아니면 기름기 많은 음식, 패스트푸드 계통, 튀김 이런 음식을 줄이고 건강에 좋은 야채, 과일, 저지방 우유 이런 음식으로 바꿔서 되도록 천천히 먹자. 이렇게 권장하는 게 좋고요. 아침 식사는 반드시 먹게 하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지 아이가 하루 종일 걸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탕이나 음료수 대신에 물, 그리고 저지방 우유를 권하고요. 배고플 때 먹도록 해야 되고 천천히 씹어 먹는데 배가 일단 부르다고 판단되면은 더 먹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뷔페에 가는 거는 참 권하지 않는 식습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같이 식사하는 게 참 좋아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식사를 할 때는 조리법을 삶거나 굽는 식으로 바꿔주셔야 되세요. 대개 조리를 하다 보면은 볶거나 튀기는 음식을 참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걸 좀 바꾸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성장에 필요한 음식들, 고기를 못 먹게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코기, 두부, 여러 가지 그런 저지방 유제품은 적극 권장을 합니다. 대신에 집에서 아예 저열량 고지방 음식은 치우도록 하세요. 아까 들어오실 때 표 받으셨을 거예요. 신호등 식단. 거기에 대표적으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정말 적은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제한하기보다도요, 골고루 먹게 하고, 이제 나이가 자라면서 거기에 맞는 식단을 고려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신호등 식단을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신호등에 맞춰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나눴는데, 실제 빨간군은 신호등에서처럼 가지 못하도록,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빨간군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인 게 마요네즈, 과일 통조림, 튀긴 음식들, 그리고 자, 가당 우유들, 바나나 우유, 딸기, 초코 우유 같은 것들, 그리고 튀김. 자, 그리고 보시면 요즘 트랜스지방 문제되죠? 마가린 종류들, 아이스크림, 설탕, 사탕, 이런 모든 게 빨간군에 해당되세요. 일단 부모님께서 당장 솔선수범해서 집에서 이런 음식을 치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란군은 과식은 삼가라고 돼 있어요. 주의를 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음식이에요. 밥을 굶을 수는 없잖아요. 밥을 먹되 과식 피하기. 자, 우유도 마시는데 하루에 2컵. 그것도 저지방 우유로. 고기도 먹어요. 어느 정도 먹는데 단 기름기를 제거하고. 과일도 먹는 거는 권장하지만 과일도 예를 들어서 사과는 아침에 먹는 사과는 약이 되고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란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과일도 과식을 하면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과일 주스도 대표적으로 당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가당 주스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양은 정해놓고 먹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운동이네요. 운동은 기본 원칙이 뭐 헬스클럽 가서 하는 것보다도 집에서 생활 속에서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요. 만약 이제 운동을 선택하게 되면은 유산소 운동을 권장을 하고요.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함으로써 성장점을 자극하도록 하는 체중 부하 운동이 권장이 돼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이제 고도 비만인 경우는 이러한 체중 부하가 오히려 더 무리가 돼서 정형외과로 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적절하게 아이에 맞춰서 하는 게 좋고요. 자, 운동 횟수는 차츰차츰 늘려서 하루에 5번까지, 하루에 60분까지를 권장합니다. 그리고요, 만약 바쁘다면은 틈틈이 나눠서 하시는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세요. 밥 먹고 나서 뭐 10분씩 나눠가지고 하루에 몇 번 하면은 벌써 그게 충분한 운동 효과를 보거든요. 그리고 또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뭐 수영, 인라인, 자전거, 조깅 이런 운동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더 어린 아이들은 집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것도 권장합니다. 보시면 과체중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운동을 다 권해요. 뭐 줄넘기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달리기, 조깅부터 시작해서 다 할 수 있는데 비만 판정을 받는 경우에 체중 부하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 자전거, 그냥 뭐 걷기 이런 운동이 더 적절하세요. 그런데 고도 비만 판정을 받으면 일단 무리하는 운동은 안 되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체중이 상당히 많이 나가서 우리 아이 정말 좀 심각한데 라고 느끼실 때는 줄넘기라든지 그런 힘든 운동보다도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처음에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체중 감량을 한 다음에 제대로 된 운동으로 나가는 게 더 좋으세요. 그래서 이런 운동 방법도 권장하고 또 하나 생활습관에서 저희가 운동을 생활화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텔레비전, 컴퓨터 시청 시간을 줄이고 계단을 올라가고 그리고 학교나 학원까지 걸어가고 집안일을 거두거나 심부름하는 것을 권장함으로써 자꾸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체중 관리하는 노하우 중에 하나세요. 또 하나 생활습관 개선은 단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 운동보다도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체중 관리 효과가 정말 좋은 방법이세요. 그래서 식습관 그다음에 운동 다 좋지만 이러한 몸에 배는 생활 습관 그리고 생활 속에서의 활동량 증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 아이 체중 관리를 위한 원칙. 제가 쓴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제시된 바 있는데 5+2+1이라고 그래요. 자, 하루에 5번 이상 야채, 과일 섭취하기. 매끼 식단에 야채가 들어가야겠죠. 아까 제가 초록군 자세히 설명 안 드렸는데 되게 야채로 이루어진 식단이세요. 몸에 좋은 야채, 과일은 권장하고요. 자, 앉아서 하는 텔레비전 시청, 컴퓨터 게임은 다 합쳐도 하루에 2시간 이내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60분은 운동을 권장해야죠. 운동을 하든지 나가서 뛰어놀든지.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좀 제시를 해드리면은 아이들에서 치료를 저희가 결정을 하더라도
아이의 비만 상태나 성장, 합병증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결정을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아이도 뚱뚱하니 살을 빼야겠다가 아니라 정확한 비만 판정을 받고 아이에 맞춰서 치료 목표를 결정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그 합병증에 대한 치료까지 병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아 비만 치료는 개별화된 치료고요. 가족이 같이 참여해야 되고 식사 습관과 생활 습관을 모두 다 변화를 해야 되며 그리고 집에서 적용을 해야겠죠. 자, 아이들에서의 비만은 질병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절한 식사요법, 운동의 생활화는 필수고요.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